because as we both know, without purpose, we would not exist. It is purpose that created us. Purpose that connects us. Purpose that pulls us, that guides us, that drives us. It is purpose that defines. Purpose that binds us. We are here because of you, Mr. Anderson. We're here to take from you what you tried to take from us. Purpose. What's happening to him? Don't know. 여기서 잠깐, 여러분 자세히 보셨나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왼쪽엔 모피어스가, 그 다음에 오른쪽엔 트리니티가 있습니다.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 매트릭스 영화에 있는 누가 누군지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인데 이 기술은 현재 많은 곳에 들어있죠. 삼성 갤럭시 S9에 얼굴 인식 기능이 들어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알고리즘이고요. 핸드폰에 사용자의 얼굴 사진을 몇 장 등록해 놓으면은 굳이 지문 인식이나 다른 것을 안 해도 얼굴을 핸드폰에 갖다 댄 것만으로 잠금 화면이 풀리죠. 이런 식으로 요즘에 얼굴 인식 기능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세간에 도는 루머로는 중국 정부에서 중국에 산 전 국민의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얼굴 인식 기능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You. Yes, me. Me. 코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한국말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는데 페이스 트래킹과 페이스 레코그니션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자꾸 얼굴 인식, 페이스 트래킹하고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둘 다 얼굴 인식이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페이스 트래킹, 그러니까 페이스 디텍션부터 알아보면은 페이스 디텍션은 이 사진 한 장에서 얼굴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텍션, 탐지한다. 얼굴 탐지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페이스 트래킹 같은 경우는 이런 동영상에서 사람 얼굴을 한번 디텍팅을 잡은 다음에 계속 따라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트래킹, 계속 따라다닌다. 그 디텍팅하고 트래킹의 차이는 디텍팅은 또 한 프레임에서 사람의 얼굴을 찾는 거고 트래킹은 이 디텍팅의 결과를 계속해서 추적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페이스 레코그니션. 레코그니션은 오늘 우리가 할 주제인데 자, 이 두 장의 사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오른쪽의 네오 사진을 보고서 큰 사진에서 어느 얼굴이 네오인가, 네오의 사진을 한 장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어느 사람이 네오인가, 네오가 맞는가 틀린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요 사진을 보고 얘가 네오다 라고 알아내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페이스 레코그니션입니다. 페이스 디텍션, 페이스 트래킹, 그다음 페이스 레코그니션에 대해서 우선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코딩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들을 소개합니다. 자, 처음에 사용할 것은 디립이고요. 디립으로 페이스 디텍팅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오픈CV로는 그냥 이미지 작업들을 할 거고요. 넘파이는 행렬 연산을 위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플럿 같은 경우는 결과물을 우리가 출력하기 위해서 그려보기 위해서 쓸 겁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전 영상에서 스노우 카메라 만들기 할 때 했었던 거랑 비슷해요. 3개의 모델을 쓸 건데 겟 프론탈 페이스 디텍터를 쓸 거고요. 그 다음 쉐이프 프리딕터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쓰는 거는 페이스 레코그니션 모델 V1을 쓸 겁니다. 이 모델 파일들이 필요한데요. 이 모델 파일들은 유튜브 하단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다운받아서 쓰시길 바래요. 오늘 우리는 함수를 2개를 작성할 건데 하나는 얼굴을 찾는 함수고 또 다른 하나는 얼굴을 인코딩하는 함수를 짤 거예요. 인코딩하는 과정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우선은 얼굴을 찾는 함수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짜는 함수 find faces는 인풋을 이미지로 받아요. RGB 이미지로 받고 요 아까 위에서 정의한 디텍터를 씁니다. 그 디텍터를 쓰면은 이 대츠에 얼굴 찾은 결과물들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얼굴을 하나도 못 찾았다, 대츠라는 변수의 랭스가 0이다 하면은 빈 배열들을 반환해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얼굴을 못 찾으면 여기서 로직이 끝나겠죠.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쉐이프라는 얼굴의 랜드마크인데 68개의 점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68개의 점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과물들을 저장할 변수들을 이제 설정해 주고요. 얼굴마다 이제 루프를 돌아요. 이제 얼굴이 3개 찾았다 그러면은 이제 3번 루프를 돌겠죠. 얼굴의 개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이 rect라는 변수에다가 얼굴의 왼쪽, 그 다음에 위, 오른쪽, 아래 좌표들을 넣어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진에서 얼굴이 여기 있다 이렇게 사각형을 찾았어요. D left, top, right, bottom 이렇게요. 그래서 rect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이것을 rect라는 변수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어펜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랜드마크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랑 이 사각형을 넣으면은 이제 shape라는 곳에 68개의 점이 나와요. 랜드마크 결과물들도 shapes라는 어떤 변수에다 차곡차곡 쌓아주고요. 이 결과물들을 return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 찾는 함수가 끝나요. face를 인코드하는 과정인데 이제 face를 인코드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 얼굴 이미지예요. 못 그렸지만 그 다음에 랜드마크들이 이렇게 점으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점으로 뭐 눈이 어디고 눈썹이 어디고 코가 어디고 입이 어디고 그다음에 턱이 어딘지 이렇게 하는 랜드마크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인코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요. 인코더에 넣어주면은 128개의 벡터가 나와요. 네, 128개 벡터가 나옵니다. 이 벡터의 어떤 특징들로 이 숫자들로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8개의 벡터의 거리가 얼만큼 머냐, 얼만큼 가깝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구분할 거예요. 인공지능 모델 인코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얼굴 이미지를 인코딩을 해서 128개 벡터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인코드 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결과값을 저장할 페이스 디스크립터스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이제 쉐입스 아까 구한 랜드마크들의 집합, 배열 집합 크기만큼 루프를 돌면서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 모델을 돌려줍니다. 컴퓨터 페이스 디스크립터라는 메소드를 써요. 이 함수에는 전체 이미지랑 랜드마크가 들어가요. 그래서 결과값을 numpy 어레이로 바꿔서 face descriptors라는 변수에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그 값을 반환해요. 굉장히 쉽죠? 전체 사진이 만약에 있어요. 전체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face detecting을 통해서 얼굴을 이렇게 찾아내죠. 얼굴을 찾아내고 이제 face 랜드마크 디텍팅을 통해서 눈, 코, 입이 어딘지를 찾아냅니다. 중요 부위들을 이렇게 각 사람별로 찾아내서 shape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페이스 디스크립터라는 함수에다가 각 사람의 쉐이프, 랜드마크들이랑 그다음 요 전체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랜드마크랑 전체 이미지 넣고 두 번째 사람의 랜드마크랑 전체 이미지 넣고 세 번째 사람의 랜드마크랑 전체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페이스 디스크립터를 구하고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함수 작성은 끝났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미리 저장해 놓은 사용자들의 얼굴에 인코드된 데이터를 저장할 거고 미리 저장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살짝 살펴보시면은 한번 살펴보시면은 모피어스 이미지는 이거고요. 그 다음 네오 이미지는 이걸 쓸 거고요. 스미스 트리니티 이 이미지를 쓸 겁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저장소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인코드된 값을 특정한 경로에 저장해 놨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인코드된 값을 꺼내다가 쓸 거예요. 이미지 패스를 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네오, 트리니티, 모피어스, 스미스 이게 다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한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줬어요. 이미지 패스만큼 루프를 돌면서 오픈CV의 imread로 이미지를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은 이제 BGR 형식의 이미지가 나와요. 이것을 RGB로 바꾸기 위해서 convert color 함수를 이용해요. 그래서 BGR을 RGB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RGB로 바꾼 이미지에서 우리는 얼굴을 찾습니다. 그 얼굴을 찾아가지고 이 쉐입들을 받아와요. 랜드마크죠. 이제 랜드마크들을 받아온 다음에 이제 인코드 페이스에다가 각 사람의 이미지랑 쉐입을 저장해줍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에 맞게 저장해주고 이 결과값을 numpy save 함수를 통해서 npy라는 파일로 써줘요. 그래서 데스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오의 얼굴은 이런 숫자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인공지능 모델이 이해하기로는 네오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겁니다. 밑에 내리시면은 트리니티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인공지능 모델이 이해를 한 거예요. 저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또 내리시다 보면은 모피어스 얼굴은 이렇게 생겼네요 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npy 파일에는 이런 값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별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네오 매트릭스 5라는 사진을 보시면 요 사진에서 얼굴을 우선 찾을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찾고 이 얼굴 사진을 인코드해서 아까 보셨던 128개 벡터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128개 벡터가 각각 나오겠죠. 이 얼굴마다. 그러면은 미리 우리가 저장해놨던 벡터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트리니티는 어떻게 생겼어요, 네오는 어떻게 생겼어요, 모피어스는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저장해놨던 그 파일들에서 읽어서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 지금 현재 들어온 인풋과 과거에 저장했던 사진의 유사도를 비교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낼 겁니다. 자, 그래서 매트릭스 5 이미지 파일을 imread로 읽어주고 똑같이 이미지의 컬러를 RGB로 변경해 줍니다. 얼굴에 인코드한 결과를 디스크립터로 받아와요. 자, 이번에 결과값을 뿌려줄 차례죠. 결과값을 뿌려주는 부분이긴데 디스크립터만큼 루프를 돌아요. 루프를 돌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누가 누군지 비교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장한 스미스, 모피어스, 트리니티, 네오 얼굴들의 인코드된 값을 저장해 놓은 데스크스라는 변수가 있었죠. 또 여기서 루프를 돌면서 이 디스트라는 거 구한대요. 디스트는 디스턴스의 약자예요. 근데 여기서 리니어 알제브라 놈이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구하게 되면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근데 이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요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2차원짜리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네오의 얼굴의 위치가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 네오예요, 네오. 그 다음에 모피어스는 여기라고 치고 그 다음 트리니티는 여기라고 해요. T. 네오, 모피어스, 트리니티예요. 이렇게 인코드된 벡터들을 그래프에 그린다고 치면은 이번에 들어온 인풋의 얼굴을 조사해보니까 한 요정도 나온 거예요. 요정도 위치에 나왔어요. 이거의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 사이의 거리, 여기 사이의 거리 계산해서 이 디스트가 0.6보다 작다 라고 하면은 찾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0.6보다 크면은 예를 들어서 막 요런 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네오도 아니고 이거는 모피어스도 아니고 이거는 트리니티도 아니니까 얘는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또 다른 예로 여기에 찾았어요. 여기 찾았는데 그러면은 또 비교해봐요. 각각 거리를 다 비교해본 다음에 그러면 트리니티랑 가깝네. 그러면 얘는 트리니티다. 요 사이 거리가 0.6이다. 그러면은 얘는 트리니티입니다. 우리는 0.6 이하의 디스턴스를 찾았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 0.6이라는 숫자는 사람들이 이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까 0.6으로 했을 때 성능이 제일 좋더래요. 그래서 저도 0.6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리는 부분인데 찾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이름을 써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렉탱글을 그리는 부분인데 얼굴 부분에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찾게 되면은 found를 true로 바꾸잖아요.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은 found를 하지 못했을 때 그런 사람의 경우는 이제 unknown이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그려보시면은 짜잔, 이런 식으로 네오는 네오, 트리니티는 트리니티, 모피어스는 모피어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죠. 네, 신기하죠? 얼굴 인식, 페이스 레코그니션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페이스 레코그니션 모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죠. 제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놓고 제 얼굴로 인증을 통과하면은 이제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인증을 통과 못하면은 계속 잠금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또 더 재밌는 프로젝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